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이 무능한 인물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폭로하고도 본인이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보도가 나간 뒤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이 세관원의 마약 밀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의혹 논란을 일으킨 조병로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가 좌천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파장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가 좌천성 인사라는 질문에 이를 확인해줬습니다. 지난 14일 조 경무관은 경기 수원남부 경찰서장에서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인사 이동했습니다. 조 청장은 조 경무관이 서울경찰청 생안부장으로 근무하며 수사팀에 전화를 한 것은 부적절하며 조직 내에서 금지된 행동이라며 인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사권을 가진 서장이나 정보나 수사 등 민감한 분야를 다루는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안부장 외에 자리가 없어 인사가 가능한 곳 중 고향이 아닌 곳으로 정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좌천이 아니라 좌천시킨 것이라며 직접 자리를 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세관원 밀수 개입 의혹 사건의 담당 수사팀장인 백혜룡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 의혹을 촉발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한 조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으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압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리는 행동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국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영수회담보다 여민생정 복원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국정 운영을 논의하려는 시도를 여당이 막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대통령 연호가 나왔다고 해서 큰 착각에 빠진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또한 야당 대표의 상대는 대통령이 아닌 여당 대표라며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생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고 하면서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임 당대표의 민생 인식이 이러하다면 입법 활동의 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념 전쟁에 빠지지 않고 국정 운영에 집중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곽 수석 대변인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 법안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신임당 대표로 당선된 직후 지난 4월 총선 직후의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고 협치를 이어가려면 야당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당 대표와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신격화하고 야당 대표를 깎아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왕정 정치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위한 국정 운영, 그리고 한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그의 진정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2년 동안 꾸준히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최근에는 친일 행태까지 보여주며 이러한 친일적 행보에 쐐기를 박는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독립운동단체들이 뉴라이트로 지목한 인사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과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러웠습니다. 8월 13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역사 교육 관련 기관 임원 중 최소 25개의 자리를 뉴라이트 혹은 구성향 인사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실로 역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광복회 및 독립운동단체, 역사 관련 학회들은 이러한 친일적 행태를 강력히 반발하며 현 정부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윤석열 정부가 돌발적으로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는 뉴라이트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사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전략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상은 일본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뉴라이트 계열 단체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 재단, 자유주의 재단, 뉴라이트 싱크넷, 한국현대사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해왔으며 관련 인사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상적 핵심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그를 중심으로 한 반일 종족주의 그룹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이영훈, 김낙연, 주익종 등 6인이 2019년에 간행한 책으로 국내에서 10만 권 이상, 일본에서는 40만 권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후속 작업을 진행했고 2000년대 중반에는 교과서 포럼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개정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이영훈은 2016년 이승만 학당을 설립하여 뉴라이트 사상의 대중화와 이승만 띄우기에 몰두해왔습니다. 이 학당은 현재까지 최소 600명에게 뉴라이트 교육을 실시했으며 유튜브 채널 이승만 TV를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역사 관련 단체를 장악하고 정권의 정책까지 좌지우지하게 된 것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친 끈질긴 사상투쟁의 결과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빠르게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행적과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그는 뉴라이트 본류에 속한 인물도 아니며 그의 발언 또한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건국절 관련 발언은 이영훈의 오랜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 제3자 변제를 추진한 것, 강제동원이 명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허용한 것 등은 반일종족주의 그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정부는 식민지기의 강제동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변제 책임을 지우며 1965년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일종족주의 열장에서 주익종이 주장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7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반일종족주의 그룹의 핵심 인물인 김낙연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임명은 상징적 의미가 크며 현재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김낙연의 임명일지도 모릅니다. 김낙연은 반일종족주의와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두 책의 공저자로 일제 강점기에 쌀 스탈이 없었으며 조선 농민의 소득이 일제 농업 정책 덕분에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을 펼친 인물입니다. 또한 김낙연은 조선 농민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인을 조선 전통사회에서 찾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지주 중심적 농정과 지주의 소작료 수탈 등 명확한 사회적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역사 관련 정책과 대일본 정책의 지휘부는 반일종족주의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뉴라이트 사상을 함께 연마해왔고 사례와 통계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사상을 대중에게 설파하는 선전선동 역량이 뛰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혁명을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 촛불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